네, 안녕하세요. 처리조학 이승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예비고일 때는, 어떻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잘할까,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예비고 2 또는 예비고 3 때면, 이제는, 좀 더 좋은 대학 갈까, 대학 얘기해도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오시죠. 이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중학생 때는 뭐 수학을 좀 잘한다. 그냥 공부를 좀 잘한다. 이런 좀 큰 범주에서 얘기했다면, 그러면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는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내가 어느 정도 대학까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거죠. 네. 사실 그걸 좀 더 일찍 했으면 더 원래 네, 좋은 거죠. 저희가 이제 뭐 입시가 아주 치열한 지역, 네. 그냥 학생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네,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네, 최소한 스카 이상을 보내려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강남에 비싼 집을 사서 이사를 해서 여기서 또는 대부분 빚내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억씩 30억씩 전세를 사는데도 이제 그렇게 이제 간 걸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는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지역과 이제 그렇지 않고 네, 그냥 여기서 대충 네, 아름다운 뷰티풀 일산에 사니까 네, 그러니까 네, 나는 삶이 만족스러워 이렇게 이제 하는 애들이 중거 기준이라고 사회학적 용어로 하던데 그 중거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바가 다르다는 거죠. 목표의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예전에, 네, 지난주인가요? 네, 올라와 있는 영상에서도 제가 일산 부모님들한테 대학 좀 보냅시다. 자꾸 제가 이제 이렇게 약간 비난하는 듯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러지 말고, 네, 네, 좀 좋은 얘기를 좀 하자. 네.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네, 오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비난하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네, 좋은 얘기를 하는 게 더 저한테는 좋은 것 같은데 학생들이나 부모님한테도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희가 물건을 살 때는 이렇게 이제 그냥 그냥 소비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수학 공부나 국어 공부나 영어 공부는 대학 입시 공부는 투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뭘 구매하는 마인드가 아니라 투자하는 마인드로 네, 여러분이 이제 앉아서 저희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마치 무슨 이렇게 좀 눈에 보이게 좋은 것, 이런 걸 이제 구매하는 마인드로 이제 오시면, 그러면 이게 정말 당장 이렇게 눈에 좋은 것과 앞으로 좋은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좀 투자 마인드로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요. 예비고 3이 반반 딱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네, 이제 예비고 3 먼저 얘기 잠깐 하고요. 그리고 예비고 얘기를 할게요. 예비고 3은요, 이번 겨울에 뭐 하셔야 되냐면요, 학생들이 일단은 수투까지는 끝났어요. 내신이요. 그렇죠. 네. 운전고 학생들은 미적분까지 내신이 다 끝났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면, 네, 수능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근데 이 수능 분석을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죠? 고개를 막 끄덕이시는데, 아닙니다. 제가 제일 잘합니다. 네. 제가 수능만 27년 했어요. 네. 제가 서울공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 때는, 네, 연대의대보다 저희과 합격선이 높았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임용고시학원 강사 출신이에요. 네. 임용고시는, 네, 수학 선생님 되려고 수학 자격증 가시신 분들이 들어와서 수업 듣잖아요. 임용고시 보려고. 네. 그분들 파이널 특강, 네. 마지막 3개월짜리 파이널 특강 해주는 강사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네, 2002년 아주 오래되긴 했지만, 네, 그 당시엔 조선일보 영향력이 워낙 막강할 때인데, 이제 그때, 네, 거기서, 네, 사고라고 해서 이제, 자기 회사에서 알리는 사고. 그래서 신문 맨 앞에 1면에다가, 네, 언론사 최초로 수능 당일날 실시간 해설 강의. 거기 이제 처리수학 이승철 해가지고 이제 수학은 제 이름이 단독으로 올라가서 실시간 해설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네, 오래됐긴 했죠.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강의보다 지금 강의가 한 100배 좋습니다. 학생은 100분의 1로 줄었지만. 네, 그래서 네, 그때는 유명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은퇴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고3 올라가시는 학부모님들이 지금 수투도 끝냈거나 미적분이 끝난 상태인 학생들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내신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1학기 중간고사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뭘 준비해야 되죠? 당연히 수능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진짜 수능 준비 하시나요? 저는 수능 준비를 안 한다가 제가
이제 경험한 학생들 여기 와서 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도 수능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고2 올라갈 때도 수능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심지어 고3 올라갈 때도 자꾸 무슨 딴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진짜 수능 준비 하시나요? 네, 수능 준비는 뭘 해야 되죠? 수능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수능이 막 바뀌긴 합니다. 네, 사람들이 9월 모의평가 지난번에, 네, 이제 대통령이 이제 킬로모랑 내지 마!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관리들이 올라와서 하지만 변별력은 유지합니다. 그러면 킬러 문항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죠? 어려운 문항? 그렇죠? 어려운 문항이 킬러 문항이죠. 근데 그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요, 네, 작년도 수능이 원흉을 제공한 거예요. 작년도 수능은요, 어떤 원흉을 제공했냐면, 이때까지 수능이 가져야 되는, 네, 신유형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 네, 그냥 단순 반복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진짜 머리를 측정하는 문제. 네, 이런 걸 측정해야 그래야지 학교 교육이 살거든요. 왜냐하면 단순 나왔던 문제만 계속 반복되면 애들이 학원 보내서 왕창 반복하면 누구나 성적이 오를 거 아니에요. 마치 계단을 만 계단이지만 끝에 올라가면 끝에 도달한다.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네, 만 계단을 학교에서 못 올려주니까 학원을 뒷더분해서 이제 만 계단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이 수학은 다른 과목하고 달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성적이 안 오를 수 있어요. 경험 이미 하셨죠. 네, 애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했는데 안 올라서 좌절하는 거죠. 수학은 머리를 측정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영어 단어는 100개를 외우면 100개가 되지만 수학은 100문제를 풀면 100문제가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수학 공부는 딴 길로 가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의 목표는, 저희가 수능을 대비한다 그러면 수능이 목표라는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 수능은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예요. 걔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냐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수능은 수학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 얘가 똑똑하냐,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똑똑하냐, 이거를 측정하는 거예요. 모든 다른 과목하고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대는 인문계열도 수학에만 20% 가산점을 주잖아요. 그렇죠? 곱하기 1점이에요. 표준점수에다가.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똑똑한 학생이라고 그래요. 영어를 잘하는 학생은 똑똑한 학생이라고 하죠. 네, 국어는 말에 삼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똑똑한 학생이라고 그래요. 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얘는 머리가 좋구나, 확신하게 증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지난 설명 때도 SAT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SAT가 2022년도부터 800점짜리 3개에서 2개로 줄었어요. 네, 절반이 수학. 나머지 800점, 절반 800점 수학. 바뀌었잖아요. 네. 이제 전 세계는 다 수학을 다 중요하게 생각해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자꾸 나와야, 그래야지, 네, 우리 첨단 기술 국가인데 그걸 유지하는 학생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그래서 입시도 수학에, 네, 저는 킬러 문항의 게 제일 핵심은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어가 아니라. 국어에서 이제 터지긴 했지만, 이제 작년도 수능에서 어떻게 됐냐면, 네, 나왔던 문제의 신유형이 거의 안 나왔다고 보셔야죠. 똑같은 문제를 살짝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 반복, 양치기라고 하죠. 양치기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목동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양을 많이 했다. 같은 걸 반복했다. 양치기를 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올랐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덕을 받죠? 시대인재가 제일 덕을 받죠. 모의고사 일주일에 3개씩. 네. 그래서 시대인재 그 계열들, 그쪽하고, 그 다음에 양치기의 최고봉에 서 있던 걔네들하고, 그거의 문제 출제하는 모의고사 출제에 기존의 출제위원들이 가담한 거. 그래서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게 세부 문제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네, 고액 학원비가 비싸다고 시작된 게 아니에요. 네, 문제가 이렇게 내면 재수생에게 절대로 유리하지 않냐,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여기에 세 번째 페이지에, 이제 슬픈 숫자인데요. 여기는 이제 150등, 1학년 수학 성적이에요. 어머니가 전화해서 알려주셨어요. 제가 한 5등급, 6등급, 그렇게 판단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운전고에서 150등 1학년 때, 그 다음에 수학2가 50등,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이 9등, 그리고 98%는 고3 내내 제가 이제, 모의고사 만들어 놓은 거예요. 1등급 계속 들었죠. 기적의 학생입니다. 얘는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올 때, 수학 상 겨우 하고 올라온 학생이에요. 수학 하도 안 돼 있었어요. 수학 1, 2 당연히 안 돼 있었고, 선행 처음 아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옆에 77이라는 숫자 조그맣게 있죠. 이게 비밀의 숫자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에 얘가 과학을 망쳐가지고 수학은 98% 만들어놨는데, 이제 시대인재 가갖고 재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받은 점수가 작년에 98점, 88점 받아서 1등급, 이게 만들어놨는데, 88점 넘겨서 1등급 만들어놨는데, 올해 시대인재 가서 1년 내내 장학금 받고 이제 77점 나왔다고요.
올해같이 이제 문제가, 네, 평가원 9월 달에 어떻게 됐죠? 9월 달에, 네, 쉽게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 다 쉽게 나온 줄 알았는데, 그때도 9월 모평 때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는 안 나온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네, 도용이 강조되지 될 거다라고 도용은 여전히 강조될 거다라는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못 맞추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제가 예측을 한 것 같은데, 이 그 학생뿐 아니라 이제 제 조카가 그 처제 아들이, 장남이 이제 저 때문에 일산까지 이사 왔는데, 방고동에서. 근데 그 친구도 똑같이 백석고등학교에서 작년에 이제 1등, 수능 1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그 친구는 대성 S2, 네, 그 대치동에 있는 시대인재랑 맞붙으려고 대성에서 만든 대성 S2가 왔고, 역시 그 친구는 더 안 나왔어요. 77보다도 더 아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양치기를 계속 반복해서 그걸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9월 보고 수능을 평가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역대 한 번도 9월하고 수능이 비슷하게 나온 적이 없어요. 9월 보고 수능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고, 네, 킬러 문항이 안 나와도 변별력은 유지돼요. 네, 여기서 말하는 킬러 문항은 정부가 제시한 킬러 문항의 그 기준인데, 수학에서 얘기하는 킬러 문항은 제가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무려 13가지나 적어놨습니다. 이거 제가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 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의 문제마다 밑에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는 안 지키고 나머지는 다 지켰다. 이제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가 이게 이제,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꾸만 무슨 뭐 수능이 엄청 크게 변해서 앞으로도 변할 거다, 이런 얘기는 좀 잘못된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수학을 엄청 세게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은 레퍼런스가 딱, 그러니까 비교 기준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로 정해져 있냐면 수능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1학년 때 수학은요, 기준이 없어요. 그죠? 전국모의고사가 그때마다 막 요동을 치는데, 그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유제 만들어서 내시는데, 수능은 그냥 딱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공부는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수능에 최대한 가깝게. 수능에서 멀어지면 별로. 그런데 유독 짝퉁만 모으시는 분이 혹시 계시나요, 여기? 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네. 우리는 명품이라고 해서 엄청 비싼 돈을 주고 짝퉁은 홍콩 가서 정말 100분의 1로 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짝퉁과 명품의 본질 원품의 차이가 수능 오리지널 문제, 평가원에서 낸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유사 문제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저희가 니신으로 좀 돌아가면, 니신은 5분만 넘어가도 킬러 문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5분짜리 문제 3개만 나오면 그날 그 니신은 평균이 50점대 나와요. 네. 그러니까 5분을 넘어가는 문제는 거의 없는 거죠. 한 문제 정도나 두 문제 있어요. 니신은요. 어느 학교나 그렇습니다.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은 기본으로 어려운 문제는 10분을 넘겨요. 10분을 넘긴 문제가 3문항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공략하려고 준비하는 공부랑 니신은 5분짜리 문제를 공략하는 공부는 전혀 다르겠죠. 마치 육상 선수가 축구도 잘해,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는 전혀 달라야 되고요. 내신을 열심히 했어도 걔가 수학을 잘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수능 대비를 진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능 대비는 그래서 뭘로 하느냐? 당연히 수능 기출문제랑 평가원 모의고사를 누가 깊이 이해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상위권 학생들은 그 무슨 자이스토리에 맞풀 수능 그래서 내신 때 한 번은 봤을 거예요. 그것도 안 봤다면 더 큰 문제인데, 뭐 블랙라벨 이런 것만 봤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정말 기출 문제는 이제 적어도 한 두세 번은 봤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똑같은 수능 기출 문제를 누가 더 깊이 보느냐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설해 줬는데 그걸 해설해 줬더니 그냥 알았어.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이 문제를 해설해 줬더니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겼어. 이제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훈련해야 될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제 제자 중에 요번에 이제 이투스 전체 계열 전체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청소년이죠. 그러니까 부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전체에서 신입 수학 선생을 딱 2명 뽑았는데 그 중에 제 제자가 한 명이 딱 됐어요. 네. 그 친구 강남에서도 이제 재종반 강의를 2년 했고 이제 이번에 이투스로 이제 영전했죠. 이제 영전했는데, 그 친구가 모의고사 볼 때마다 저한테 계속 전화해서, 스님, 그 친구는 꼭 저한테 스승님께요. 스승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풀이를 줄이죠? 시간을 줄이죠?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교만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랑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요, 자기가 듣던 인강 강사들보다 제 수업이 훨씬 깊이 있다고 얘기하고, 제가 풀면 훨씬 빠르게 푼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알게 하고, 이제 저는 똑같은 문제를 풀어도, 똑같은 고난도 문제를 풀어도 선생님마다 보는 눈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깊이가 다르고,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도 다 달라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애들 공부 많이 시키는 학원이라고 해서 자습시키는 학원에 가서 10시간씩 앉아있는 그런 학원에 보내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또 필요한 학생들도 있죠. 그죠? 근데 거기 가서 실제로 공부한 학생, 공부한 시간은 선생님이 이건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알려준 그 부분만 진짜 공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10시간 가서 일주일에 10시간 가서 앉아있어도 선생님이 이건 너희가 꼭 필요해. 그래서 너희가 이제 더 발전하려면 이 문제는 꼭 풀어야 돼. 라고 알려준 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요. 자기가 시간 좀 더 들이면 할 수 있거나 집에서 해도 되는 걸 그냥 학원에서 한 거죠. 저는 수업 시간 내내 그런 것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래서 수능 직전 주까지 고3 저희 반에 오는 학생들은 다 1등급인 학생들인데 대부분, 두세 명 빼놓고는 많진 않아요. 한 15명 내외인데. 근데 그 학생들 중에 한 두세 명 빼놓고는 다 이제 1등급이 나오고, 의대 가려고 하고 이제 이런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그 학생들이 저는 이제 예습을 미리 해오게 해요. 모의고사 보고 미리 풀어오게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해설지도 나눠주고 애들이 가서 일주일 동안 인강 다 듣고 모의고사 보고, 토요일 날 모의고사 보고, 금요일 날 수업하니까 일주일 후에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공부 다 하고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직전 주까지 제 수업을 들으러 와요. 왜냐하면 더 있어서,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서, 그래서 옵니다.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해설해 줬지만 그 내용이 달라서 그걸 배우려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적으로 좀, 인간 강사들이, 많은 강사들이 있지만 인기가 많은 강사들이 꼭 실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적으로는 어디 대치동 안 가셔도 되고 또 인강 최고 강의 쫓아다니지 않으셔도 될 만한 그런 최고 양질의 강의를 제가 제 이름 걸고 정말 자신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내신이 아니에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한 3등급 이상 나오는 학생이다. 수학에 자신 있는데 그런데 공부가 좀 벽에 부딪힌 것 같다. 또는 이제 좀 더 울고 싶다. 이제 1등급인데 만점 나오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좀 보내시면 그러면 그 학생이 새로운 수학 체계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주 시험 보거든요. 수업한 거를 복습한 걸 시험 봐요. 그러니까 예습 미리 시켜오고 그걸로 수업하고 그리고 질문 받아서 그걸로 또 수업하고 그리고 이제 복습하는 시험을 봐요. 근데 이 복습하는 시험을 저는 풀이만 채점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풀이를 짧은 시간 내에 막 쓰려니까 집에서 3번, 4번씩 써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제가 안 주니까 풀이를 훈련해서 와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엄청 심하게 받고, 그리고 애들이 막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막 그러고, 그냥 머리로 짬 이렇게 딱 내서 딱 답내는 건 저는 절대로 그걸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할 일이 다 그걸 표현해서 써야 되니 사실은 논술 공부를 안 해도 저희 학생들이 논술 성적이 잘 나오고, 그리고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돼 가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돼 갑니다. 피지컬이 좋아지는 운동선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서 가시면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은 실전 모의고사 풀이반에 꼭 보내시면 됩니다. 제가 킬러 문항과 정리하는 것과 실전 모의고사 풀이반, 여기 지금 여기에는 수요일 금요일이 공통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이 토요일 날 아침이 이제 미적분으로 돼 있어요. 시간표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있는 시간이 실전 모의고사 풀이반 고3 학생.